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입니다. 이제 내년 3월 9일 대선 투표일까지 4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사에 이런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4개월 전에 여론조사에서 앞서간 후보가 5승 1패를 했습니다. 2002년에는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로 막판에 가서 뒤집어져서 당시에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약 50만 표 차이로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특히 지난주 금요일 11월 5일에 있었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확정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10%포인트 정도 차이로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 뒤에 발표된 여러 한 10개 이상의 여론조사를 쭉 일배를 해보면은 4%에서 17%포인트 차로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오고, 지고 있는 여론조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이 방송 매체는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를 좀 낮게 잡는 그런 수치를 발표를 많이 했는데, 그런 조사, 특히 MBC 같은 조사에서도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차범위 바깥으로 크게 이기는 것으로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 중간치를 잡으면 10 내지 12%포인트 정도 될 것입니다. 이 대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후보가 이길 가능성은 6분의 5가 되는 거죠. 6분의 5면은 한 83%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변수가 몇 개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돈 뿌리고 남북관계에서 쇼를 한다든지, 또 대장동 수사를 잘 못해가지고 여론이 폭발한다든지, 아니면은 터무니없는 고발 사주 의혹을 또 지나치게 해가지고 또 여론의 반발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든지, 또는 심상정 이재명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든지, 또는 굉장한 어떤 사건 사고가 난다든지,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여러 변수의 대부분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확률, 승률 83%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통령 선거는 천천히 결정이 됩니다. 그날 3월 9일은 천하대세가 확인되는 날이지 그날 투표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워낙 한 4천만 명이 투표를 하니까 말입니다. 큰 배가 넘어갈 때는 갑자기 꽈다당 넘어가지 않습니다. 천천히 넘어갑니다. 이 대한민국이 천천히 지금 우경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지표를, 첫째,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 내가 진보라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 보면 되는데, 최근에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굉장히 숫자가 늘었습니다. 한 32% 되고, 내가 진보라는 사람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진보가 위축되었습니다. 정권 교체로는, 정권 유지론보다 한 20%포인트 차이로 이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민주당 지지율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변수는 여론 구조에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 큰 덩어리가 한번 넘어지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붙어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호남의 여론입니다. 호남의 윤석열 지지 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두 자리 숫자로 올라갔습니다. 호남 사람들은 전라도 출신이 아닌 경상북도 출신인 이재명 씨가 계속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누가 봐도 질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막판에 가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500만 표 차이 이상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표 차이 이상으로 윤석열 후보가 대승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과거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992년 이후 6번의 대선 여론조사가 지금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1992년 대선에서는 5개월 전인 7월 조사에서 김영삼 후보가 29.6%, 김대중 후보가 19.3%인데 이 차이로 가서 김영삼 후보가 약 200만 표 차이 이상으로 이겼습니다. 1997년 대선도 4개월 전 8월 조사에서 김대중 후보 28%, 이회창 후보 25.9%였습니다. 결국은 12월에 약 30여만 표 차이로 김대중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때 독자 출마, 경선에 불복하고 독자 출마한 이인재 후보가 상당한 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회창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30만 표 차이로 졌습니다. 물론 이때 김대중, 김종필이 손을 잡아서 DJP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개헌을 약속을 하고, 내각제로 개헌을 약속하고, 그러나 내각제 개헌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김종필 씨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 이 대선은 뭐 거의 1년 전부터 정권 교체가 거의 확실한 구조였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치열한 한나라당 경선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 거의 여름인데, 그 무렵에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이명박 40.7, 정동영 씨는 7.2%였습니다. 여기에 이회창 씨가 또 출마를 했지만은 결국은 약 500만 표 차이로 이명박 씨가 이겼습니다. 2012년 대선을 4개월 앞둔 2012년 8월 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 48%, 문재인 후보 31%였습니다. 그때 안철수 후보가 나왔는데 마지막에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안철수 표가 문재인으로 다 모이지 않아 가지고 100만 표 이상 차이로 박근혜 후보가 이겼습니다. 자, 2017년 5월 대선에서도 4개월 전인 1월 조사에서 문재인 31%, 반기문 20%, 안철수 7%였습니다. 2002년이 예외입니다. 이때는 4개월 전 선두가 당선되지 못한 경우인데 8월 17일 조사에서 이회창은 노무현을 39대 30으로 상당한 차이로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선거 23일 전에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 노무현 후보가 약 2%포인트, 약 50만 표 차이로 이겼던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할 일은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캠프는 절박하다, 오히려 지고 있다는 심정으로 절박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우리 국민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걸 대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기는 쪽에 줄을 서려고 하는 것이 인간은 상정 아니겠습니까? 이 4개월이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